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순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봤어야 했다고.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누군가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게 될까요? 오늘 당신에게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본성도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7가지 결정적 신호를 소개합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나면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작은 돈 거래에서 드러나는 본성. 사람의 진짜 모습은 큰 돈보다 작은 돈을 다룰 때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MIT 경제심리학과의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지만 오히려 작은 금액을 다룰 때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큰 돈 앞에서는 긴장하고 계산하지만 작은 돈 앞에서는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밥값을 낼 때마다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있나요?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1,000원, 2,000원짜리 작은 돈을 빌려놓고 잊어버린 척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인색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된 에리얼리의 말을 빌리자면 작은 돈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타인의 지갑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너가 낼 거지라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카드를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 사람은 당신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5,000원, 10,000원 같은 작은 금액을 빌려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당신이 말하면 아, 그랬어? 미안, 깜빡했어라고 말하지만 정작 갚으려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듀크대 연구에 따르면 작은 금액을 갚지 않는 사람일수록 큰 신뢰를 저버릴 확률이 무려 87%나 높다고 합니다. 셋째, 금액을 따지며 정확하게 나누려는 사람입니다. 물론 더치페이는 합리적인 문화입니다. 하지만 매번 계산기를 꺼내 1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려 하고 내가 뭘 먹었으니 얼마, 너는 뭘 먹었으니 얼마라며 집착한다면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손익계산으로만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돈 이야기를 꺼내면 갑자기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하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책임을 지기 싫어하며 결국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작은 금액의 거래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함께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세요. 지갑을 꺼내는지, 다음엔 내가 살게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지. 작은 돈 앞에서 이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인간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시험지다.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마음도 함부로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작은 돈 거래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신호,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태도.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일대 사회심리학과 연구팀이 5년간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항상 늦는 사람이 있나요? 첫째, 만성적으로 늦으면서 사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에 10분, 20분, 심지어 1시간씩 늦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태연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기다린 시간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심리학자 린다 사피디는 이런 행동을 타인 시간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 늦을 거면서 미리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미 늦을 것을 알면서도 연락 한 통 없이 당신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미안, 조금만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시간이 자기 시간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늦는 이유가 매번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은 교통이 막혀서, 내일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모레는 몸이 안 좋아서. 변명은 창의적이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당신은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변명의 종류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부족하고 조작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넷째, 기다리게 한 후 오히려 짜증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자기가 늦어놓고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라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피곤하다며 짜증을 내거나 기다리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호되게 지적하면서 자신이 늦는 것에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당신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의 신호도 있습니다. 항상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하는 사람, 정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최소 30분 전에 미리 연락하는 사람, 늦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더 일찍 나오겠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상대방과 약속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시간을 지키는지, 늦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당신을 기다리게 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 작은 신호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줄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도 존중받지 못한다.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당신을 후순위로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본성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10년간 진행한 리더십 연구가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와 가짜 리더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리더는 청소부에게도 존중을 표하지만 가짜 리더는 부하 직원에게 조차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 곳곳에서 사람의 본성은 드러납니다. 첫째,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메뉴를 주문할 때 반말을 쓰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야, 이거 빨리 가져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 소리를 내고 서비스 직원을 자신의 하인처럼 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돈을 내는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후배나 아랫사람에게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상사나 선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행동하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는 180도 달라집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사소한 실수도 크게 지적하며 자신의 불만을 쉽게 표출합니다.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이중적 태도는 내면의 열등감과
불안정성을 보상하려는 심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셋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귀찮아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묻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노인, 짐을 들기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최소한의 도움도 주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단 1초의 시간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넷째, 동물이나 아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강아지가 짖는다고 화를 내거나 아이가 시끄럽다고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사람, 자신보다 힘없는 존재에게 인내심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공감 능력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택배 기사나 배달원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문 앞에 놓아달라고 해놓고는 조금만 늦어도 항해 전화를 하는 사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 이런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와 인격이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식당 데이트에서 상대방이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과의 장기적인 관계의 성공 가능성을 83%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의 신호도 명확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존중을 보이는 사람,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친절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지위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상대방과 식당에 가보세요. 그 사람이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지켜보세요. 함께 걸을 때 약한 사람을 마주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이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세 번째 신호,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네 번째 신호, 타인의 불행 앞에서 보이는 반응. 사람의 본성은 타인이 힘들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좋을 때 함께 웃는 것은 쉽지만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타인의 성공 소식과 실패 소식을 들려준 후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약 40%의 사람들이 타인의 불행 소식을 들었을 때 쾌감을 느끼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 즉 타인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불행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나도 그런 적 있어. 다들 그렇게 살아라며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위로하는 척,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 나는 그때 이랬는데 그래도 나보다는 낫네. 최소한 너는 이건 있잖아라며 은근히 당신의 고통을 평가절하 합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비교하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라고 합니다. 셋째, 은근히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실패나 불행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이나 목소리 톤에서 묘한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입으로는 안 됐다고 말하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불행을 이야깃거리로 전파합니다. 넷째, 당신이 힘들 때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항상 곁에 있다가 어려워지면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타날 때는 미안, 바빠서라며 가벼운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좋을 때만 필요한 오락거리로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충고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말해줄 친구는 나밖에 없잖아라는 말로 시작해서 당신의 약점과 실수를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당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비밀로 부탁한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쟤 요즘 힘들 때 들었어? 이러면서 당신의 사생활을 가십거리로 만듭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당신이 힘들어할 때 더 자주 연락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당신의 편입니다.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힘들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 누가 진심으로 걱정해줬는지, 누가 사라졌는지, 이 기억이 누가 진짜 당신의 사람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당신의 적입니다. 네 번째 신호, 힘들 때 누가 곁에 있는지 보세요. 다섯 번째 신호, 비밀을 지키는 능력. 비밀을 지킬 줄 아는 것은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이 비밀을 지키는 평균 시간은 단 47시간이라고 합니다. 이틀도 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밀을 털어놓을 때 사람들은 이것은 절대 비밀이야 라는 단서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한 적이 있나요? 그 비밀이 어떻게 되었나요? 첫째, 말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은 확성기로 방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내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건 비밀인데 라는 말을 붙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퍼뜨립니다. 결국 일주일이면 당신의 비밀이 모두에게 알려집니다. 둘째, 비밀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유형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나는 내 비밀을 알고 있어라는 암시로 당신을 통제하려 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비밀을 흘릴 듯 말 듯 위협합니다. 셋째, 비밀을 화제거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타인의 비밀을 이야깃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 이야기 들었어?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라며 당신의 사생활을 재미있는 가식으로 포장합니다. 이들에게 비밀은 화폐와 같습니다. 관심과 인기를 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넷째,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절대 비밀 지킬게 라고 약속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중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비밀을 지킨다고 하면서 힌트를 주는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뭔가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거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퍼뜨리는 방식입니다. 스탠퍼드 심리학 연구는 비밀 누설과 인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자주 누설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낮으며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물어봐도 나는 모른다고 선을 긋는 사람, 심지어 당신이 그 비밀을 잊어버렸을 때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능력은 단순한 입 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작은 테스트를 해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작은 비밀을 하나 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퍼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비밀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당신도 함부로 다룰 것입니다. 5번째 신호,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6번째 신호, 실수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첫째,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백히 자신의 잘못인데도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명백한데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말을 안 해서, 상황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항상 자신은 피해자이고 다른 누군가가 가해자 라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셋째, 실수를 덮으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실수를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가다가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하버드 윤리학 연구에 따르면 한 번 거짓말로 실수를 덮은 사람은 같은 행동을 반복할 확률이 78%라고 합니다. 넷째, 사과는 하지만 진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안이라는 말은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일 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고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더 나쁜 경우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랬으면이라며 사과 뒤에 변명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음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지만 며칠 후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이들은 사과를 면죄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실수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됐어? 만족해? 라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굴욕으로 여기며 그 굴욕감을 상대방에게 되돌려주려 합니다. 반대로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실수를 즉각 인정하는 사람,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잘못을 말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 필요하다면 보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프린스턴 윤리학 교수 피터 싱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 자체는 인간적이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실수하는 상황을 관찰하세요. 반드시 당신에 대한 실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에서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세요. 책임을 회피하나요? 아니면 정면으로 인정하나요? 이 행동 패턴이 언젠가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잘못이라 한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6번째 신호, 실수했을 때의 태도가 본성을 말해줍니다. 7번째 신호, 감정 기복과 일관성.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그 사람의 감정적 일관성입니다. 주변을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분에 따라 태도가 180도 바뀌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친절하다가 내일은 차갑고 아침에는 웃다가 저녁에는 화를 냅니다. 이들과 있으면 항상 눈치를 봐야 하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에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피가 조금 식었다고 화를 내고 약속이 10분 늦어진다고 크게 짜증을 냅니다. 스탠퍼드 감정조절 연구소에 따르면 이런 과잉 반응은 내면의 불안정성과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셋째, 좋을 때는 극도로 친절하다가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천사같이 다정하다가 갑자기 악마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변화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가면을 바꾸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사람입니다. 둘이 있을 때는 친근하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을 무시하거나 다르게 대합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받으면 주변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힘들었다고, 다른 곳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당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약속이나 계획을 감정에 따라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갑자기 마음이 안 내켜서라며 약속을 쉽게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이들에게 약속은 기분 좋을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일곱째,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화났는지 기분이 좋은지가 가장 중요하고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라며 자신의 감정만 강요합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상황이 어려워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화가 나도 함부로 표출하지 않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감정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한두 번 만나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좋을 때와 나쁠 때, 여러 사람과 있을 때와 둘이 있을 때, 이 모든 순간에 그 사람이 일관성을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가장 편안할 때와 가장 힘들 때 드러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일관성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여기까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7가지 결정적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작은 돈 거래에서의 태도, 시간 약속을 대하는 방식, 약자를 대하는 태도, 타인의 불행 앞에서의 반응, 비밀을 지키는 능력, 실수했을 때의 대응, 그리고 감정적 일관성. 이 7가지 신호는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신호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정확하게 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이 7가지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작은 돈 앞에서 정직한가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나요? 약자에게 친절한가요? 타인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나요? 비밀을 지킬 줄 아나요? 실수했을 때 인정하나요? 감정적으로 일관성이 있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고 싶다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장점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배우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진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견디고 봄에 다시 꽃을 피우듯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본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소개한 7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울로 사용하세요. 작은 돈 앞에서도 정직하고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며 약한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인격이 되며 인격이 모여 운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동시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7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가장 공감되었나요? 혹시 이 신호들로 누군가의 본성을 파악한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